저희가 저번에 이제 수비수 연쇄 이동이 좀 시작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공격수 연쇄 이동의 시작 오늘 주제입니다. 사진 뭐냐? 네. 혼란. 얼굴 천재. 네.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네. 이 도르트문트 회장이죠. 네. 바츠케 회장은 우리가 홀란드에게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맨유와 영입 경쟁을 했는데 바이아웃 조항을 넣지 않았다면 홀란드는 맨유에 갔다. 바이아웃 조항 덕분에 266억 원에 영입됐다. 이게 사전에 페노님께서 주신 자료인데 네. 이걸 왜 초반에 이렇게 깐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도르트문트가 이제 계속 추측이 있었어요. 네네. 뭐 빌트나 이 키커나 이 독일의 이 저명한 매체들에서 홀란드 바이아웃 있을 거다. 네네. 라고 늘 추측을 해왔고 그게 거의 거피셜처럼 떠돌았죠. 근데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이제 이번 시즌에는 이적할 게 거의 확실하니까 네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바츠케 회장이 바이아웃이 존재하고 그때 우리가 영입하던 당시에 맨유랑 경쟁을 했다. 근데 맨유는 바이아웃이 없었고 우리는 바이아웃 조항을 넣었다. 네. 그게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해서 홀란드가 우리 구단으로 올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적 성공 요인을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예. 얘기하면서 이제 홀란드가 이제 나가면 사실 타격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얘기하면서 팬들의 마음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해서 우리가 잘해서 데려온 거다. 이런 거 이렇게 어필도 하고 네네. 좀 이런 이제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회장 그런 얘기도 했던데 홀란드는 떠나지만 또 우린 제2의 홀란드를 키워낼 것이다. 그렇죠. 뭐 그리고 이런 이제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 그래프만 보셔도 네. 저 찰츠부르크에 있을 때랑 지금 도르트문트에 있을 때랑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올라갔거든요. 네네. 네, 수직 상승을 했어요. 어쨌든 이 몸값이.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액으로 이미 도르트문트는 어우, 대체할 선수들을 물색하고 있어요. 엄청 물망에 많이 올려놨잖아요. 이미 아데미를 네. 영입할 지금 생각이 거의 거피셜이다. 이거 돈이 많으니까요. 팔아가지고. 물론 아데미는 홀란드 대체자라기보다는 산초, 지난 시즌 산초가 나갔는데 산초를 대체할 만한 선수를 영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대체자고 여기에 더해서 홀란드가 나가면 홀란드의 대체자까지 영입할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홀란드가 이제 이적을 하게 되면서 공격수의 연쇄 이동이 좀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쵸? 일단은 레반도프스키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바르셀로나 이적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이 레반도프스키는 바르셀로나 이적이 좀 가까워지는 모습도 좀 있다. 2+1년 계약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바르셀로나가 일단 결국에 여기서 문제는 레반도프스키의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근데 바이에른 뮌헨이 뭐가 없어. 미적지근해. 레반도프스키의 이 나이를 생각해 보면 재계약 연장하기가 좀 그래. 이게 미리 연장하기가. 그래서 지금 연장하면 이미 1년이 남았는데 플러스 2년을 연장하면 결국 3년 더 뛰어야 되는데 네네. 3년까지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레반도프스키는 그거에 조금 이제 마음도 상하고 좀 서운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 레반도프스키 입장에서도 이번 계약이 사실상 자신의 마지막 대형 그렇죠. 계약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전성기도 사실은 전성기 나이 지났는데도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그런데도 전성기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언제 또 갑자기 이 기량이 갑자기 또 이제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나이가 보니까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도 이번이 마지막에 연봉 협상을 크게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의 재계약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연봉 협상을 할 기회는 아니죠. 재계약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1년 남았고 이제 혹시나 FA로 풀리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적료를 이제 연봉으로 포함시키면서 그러면서 대형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이적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와중에 바르셀로나가 이제 접근한 거죠. 네. 근데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3년 계약해줄게. 네네. 2+1 해줄게. 너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1년 남았는데 미적지근하게 하잖아. 그럼 우리는 3년 뛰게 해줄게. 이게 오니까 레반도프스키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레반도프스키가 나가게 된다면 그럼 또 바이에른 뮌헨도 공격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베르너. 레반도프스키의 대체자로 이제 손꼽히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어우. 이제 케인하고 음바페는 아닌데 네네. 중앙에 4명의 선수들을 먼저 얘기해 보면 루카쿠도 사실은 이적설이 많이 나죠. 네. 지난 경기에서 또 루카쿠가 출전하지 못하면서 이적설이 또 다시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엘 감독은 우리가 전반전에 교체 카드를 루카쿠가 나오기 전에 네네. 교체 카드를 미리 좀 사용해 놨어서 루카쿠를 투입해야 될 때
교체 카드를 못 썼다. 음.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루카쿠 표정도 그때 정말 안 좋았어요. 네네. 뭐 그런 이제 모습들을 살펴보면 루카쿠가 이번 시즌 끝나고도 남아 있을까? 네. 한 시즌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떠난다니까 이제 많은 매체들에서 루카쿠는 어떨까? 이렇게 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누네즈. 아, 이제 또 우리나라와 또 월드컵에서 만날. 그렇죠. 네, 누네즈는 상대인데. 이미 뭐 여러 구단, 여러 유력 구단들이 누네즈를 원하고 있죠. 네네. 누네즈가 이번 시즌 잘하기도 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분명히 포텐셜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유럽 그 5대 리그 제외하면 또 최고의 몸값으로 그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음. 예,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누네즈가 워낙 이제 여러 유럽 구단들에게 많은 이제 러브콜을 받고 있죠. 네네. 그런데 누네즈의 문제는 뭐냐? 아직 빅리그 검증이 조금 덜 그럼요. 됐다. 지금 그래서 이제 나오는 벤피카에서 뛰고 있으니까. 이야기도 누네즈는 레반도프스키를 바로 대체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아, 라는 비판이 있고 그 네. 루카쿠도 마찬가지로 루카쿠는 첼시에서 실패했는데 레반도프스키를 대체한다고? 라는 이제 시선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누네즈와 루카쿠 다음으로는 시크. 아, 저 선수가 그 체코의 공격수인데. 그렇죠. 예, 예. 시크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24경기 24골이에요. 지금 뭐 득점 랭킹 2위예요. 네. 레반도프스키 정말 많은 이어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예, 예. 시크가 사실 로마 시절부터 여러 팀들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실망적인데라는 걸 보여주다가 이번 시즌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네, 뭐 한 경기에서 4골 때려받고 하던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레반도프스키를 대체할 만한 선수 경험도 좀 있고 실패도 이번 시즌 성공했고 분데스리가에서도 검증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네. 생각해 보면 쉬크도 괜찮겠다. 네네네. 그래서 쉬크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베르너의 이야기도 베르너. 나오고 있는데 베르너도 이제 첼시에서 사실 시즌 초반에 주전으로 못 뛰고 네네. 했으니까 많이 좀 밀려 있었죠. 물론 지금 현재는 베르너가 주전으로 출장하고 있지만 네네. 베르너의 입지도 사실은 첼시에서 완벽하지 않다. 음. 라는 게 있어서 이 첼시도 지금 뭐 베르너를 팔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독일 국가대표팀으로는 베르너가 또 엄청 잘해요.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이미 베르너는 검증된 공격수죠. 그렇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이미 잘했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나갔을 때 베르너 정도면 독일 국가대표인 베르너를 데려오면 네네. 분데스리가에서 잘 써먹고 그리고 괜찮죠. 첼시에서 못한 건 좀 전술이나 리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 레반도프스키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이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레반도프스키의 대체자로 4명 정도가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저희가 앞에 뭐 볼 수 있듯이 케인과 은바페도 파리 생제르맹과 이제 계약이 종료되면 그쵸. 또 파리에서도 또 새로운 누군가를 또 영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은바페가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르트문트는 홀란드 나가죠. 네네. 바이에른 레반도프스키 나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루카쿠가 나가면 첼시도 이제 최전방 공격수 나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은바페가 나가면 파리 생제르맹도 그렇죠.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케인도 만약에 늘 뭐 언급이 되었으니까. 지난 시즌에 나가고 싶어 했고 네. 이번 시즌도 나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네네. 챔피언스리그 못 가면 특히 그러면 이 케인도 나가요 만약에. 그럼 토트넘도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오. 돈이 그리고 심지어 있어요. 왜냐면 도르트문트는 홀란드 팔면 돈이 있고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은 돈 쓸 수 있고 첼시도 루카쿠 이제 팔면 돈 쓸 수 있고 당연히 뭐 파리 생제르맹은 두말할 것도 없고 뭐 원래 돈 많고. 그리고 토트넘도 케인 팔면 돈 쓸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팀이 또 있냐? 케인 안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더해서 네. 맨유. 맨유. 아까 호날두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호날두도 완벽한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서 맨유도 최전방 공격수 필요해요. 거기에 맨시티 있잖아. 여기 이제 맨시티는 이제 케인을 노리는 거죠. 네, 맨시티 케인 노리고 그리고 있고. 맨시티도 있고 그리고 네네. 아스날도 오바메양 나가고 라카제트로만 지금 그렇죠. 견디기 힘들고 해서 결국엔 라카제트가 잘 못하니까 은케티아가 최전방에서 뛰는데 은케티아도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아스날도 다음 시즌에 가장 먼저 영입해야 될 포지션이 최전방 공격수예요. 진짜 모든 팀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아스날, 맨유,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 여기 뭐 토트넘, 바르셀로나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나오고. 뭐 바르셀로나도 있죠. 예.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결국에는 은바페를 영입할까 말까 하는 그렇죠. 상황이죠. 예. 이러다 보니까 다음 시즌 시작할 때 공격수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팀
야, 영입을 해야 되는 팀. 거의 다인데. 이런 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더해서 음. 뭐 인터밀란 같은 팀도 제코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럼요. 또 필요해요, 공격수도.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물론 이제 뭐 쿠냐냐 이런 선수도 있지만 수아레즈가 이제 나갈 게 확실하기 때문에 네. 또 공격수 찾을 가능성도 높고. 음. 그래서 여러 팀들이 지금 공격수를 영입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연쇄적인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홀란드가 뭐 맨시티를 가면 그러면 도르트문트는 다른 선수도 영입하고,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 레반도프스키가 혹시 바르셀로나 가면 또 그 그러면 빈자리를 또 대체해야 되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뭐 루카쿠나 이런 선수 영입하고, 네, 그럼 네. 첼시는 루카쿠가 나갔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선수 영입해야 되지? 누네스 막 노릴까? 누네스 영입하고, 그럼 아스날은 우리는 어떤 선수 영입해야 되지? 하면서 또 찾고. 그렇네요. 이게 물고 물리는 싸움이 또 될 수 있거든요. 또 음바페가 또 가면 또 파리 파리도 생제르맹도 뭐 뭘 해야 홀란드 되니까. 영입을 참전할 수도 네. 있고, 아니면 케인에게 다가갈 수도 있고,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파리 생제르맹도 영입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연쇄적이네. 여러 팀들이 물고 물리는 이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격수 필요한 팀이 지금 엄청 많고 영입 경쟁이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수 맞아요. 영입에. 네.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발라도 이제 이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래서 디발라도 나가면 또 디발라에게도 달려들겠죠. 그래서 공격수들이 이번에 이적할 만한 선수들이 너무 많고 필요한 그러네요. 팀들도 많고 여러 이런 조건을 따져보면 이번 시즌 공격수의 이동이 정말 많을 것 같다. 재밌겠네. 네. 그야말로 빅 리그들의 이 쩐의 그렇죠. 전쟁이 펼쳐지는 그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벌써 사실은 홀란드가 나갈 걸 이제 대비해서 네.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머니 싸움이 안 될 거라 판단했는지 아데엠의 영입설 좀 유력하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홀란드 판 돈으로 슐러터백이나 쥘레 이제 맞아요. 연봉이나 이적료로 쓴다면 이제 공격수는 조금 유망한 선수, 우리는 유망한 선수로 가겠다. 이래서 뭐 흘로잭이나 아니면 에케티케나 이런 좀 유망한 선수들을 그 노리고 랭스의 있고. 스트라이커. 그렇죠. 이런 유망한 선수들을 노리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공격수 전쟁이 또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좀 이야기 나눠보고요. 예. 네, 제주스도 있네요. 제주스도 이제 아스날 루머가 있죠. 야, 뭐 되게 많네, 진짜. 그래서 이제 맨시티도 마찬가지예요. 맨시티도 케인을 영입하면 누군가 나가야 돼요. 최전방에서 뛰려면. 그럼 제주스거든요. 그렇죠. 제주스를 내보내면 제주스는 또 어딜 갈 거냐. 그럼 또 아스날이 제주스 나오니까 이거 옳다구나. 우리 최전방 우리가 가져간다. 근데 돈으로 경쟁하기에는 홀란드 요런 급은 우리가 안 돼. 그럼 제주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여러 지금 이 공격수 이동이 이루어질 거다. 네네. 마샬 단돈 300억. 마샬은 맨유가 끌어안고 가지 않을까? 케인 꼭 가야 되나? 뭐 케인의 선택이겠죠. 근데 케인이 만약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안 간다? 그럼 뭐. 저는 케인 떠날 가능성 아주 높다고 봅니다. 네네. 케인이 이번 시즌 남은 게 자기 의지로 남은 게 아니에요, 사실. 네네. 레비가 억지로 남겨갖고 너 반성문 써 해갖고 못 뛸까봐 또 반성문 쓰고 이런 거예요. 초반에 좀 훈련도 안 하고 그랬었잖아. 예. 나 케인 좋은데. 케인 당연히 좋죠. 케인은 케인 빠지면 토트넘 어떻게 되냐? 케인은 모든 유럽 팀들이 원하는 선수죠. 뭐 진짜 축구 도사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차는 거 보면. 그래서 뭐 케인도 뭐 만약에 나오는 소식 보면 케인이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믿으면 그러면 남을 것이다. 왜냐면 케인도 토트넘에 굉장히 애정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본인 커리어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축구 선수로서 내가 지금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공격수인데 스트라이커인데 뭐가 내가 우승 트로피가 없잖아. 챔피언스리그도 못 가. 네. 우승도 못 해. 이러면 떠나고 싶죠. 나였으면 갔어. 내가 그 위치였으면. 그럼 갔다가? 난 딴 데 갔어. 딴 데 갔다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가고 싶어 했던 거죠. 챔스인 거지. 챔스도 못 가는데. 그래서 이제 케인의 거치도 이제 시즌 끝나면 많은 이야기들이 또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시즌이 엄청 빠르게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적 시장이 시작하고 끝나는 시기가 또 후다닥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엄청 또 많은 또 이야기들, 또 많은 것들이 또 터지겠죠. 그래서 벌써 이제 시즌 막판인데 영입이 확정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지금 꽤 있어요. 물론 지금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 슐로터백 지금 아예 이 사인하는
그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음. 슐로터백 그리고 쥘레도 다음 시즌 도르트문트 합류 네, 네. 예정이죠. 뭐 이제 돈 많으니까 이제 뭐. 그렇죠. 네. 빨리빨리 영입을 하는 거죠. 네네네.